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차시 수업이고요. 수업 내용은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제 개인적으로 요거 이제 배우려고 우리가 이제 미분을 공부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이 필요했다. 그것 때문에 미분을 배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엄청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그만큼 오늘 배운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항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는 일단 먼저 다항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다항함수만 해도 되는 게 수학2가요. 수학2에서는 제가 다항함수만 다룬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만 사실 알아도 되는데 수학2에서는 그 이유가 교육과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고등학교 1학년에서 수학을 배우면 우리는 수학1이나 수학2 중에서 이제 수학만 배우게 되면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배워도 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학2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지만 여기 수학2에서는 이제 우리가 1을 배운 다음에 2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미분적분을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거 배우기 전에는 수학2에서는 무조건 다항함수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는 말은 계략적인 형태다. 그러니까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이 계략적으로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방법을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항함수의 그래프, 모든 그래프가 다 마찬가지지만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도함수 f'x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두 번째,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f'x의 부호 변화를 조사하여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고 그 값을 구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 증가와 감소를 나타낸 표를 우리는 fx의 증감표라고 합니다. 함수 fx의 증감표. 그래서 증감표를 구해라 라고 하면 f'x는 0 되는 점을 조사해서 f'x의 부호를 좌우 부호 변화를 조사해서 증가와 감소를 표로 이제 나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증감표를 이용해서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 요렇게 이제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예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함수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개형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 도함수를 구합니다.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줘요. 그래서 이게 0이다 라고 놓고 보면 x가 0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x의 증감표를 그려보면은 나오는 줄은 세 가지입니다. 행이 3행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x와 x'x와 fx 요걸 이제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와 0일 때 f'x가 0, 0임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f'x가 이제 0이 되는 그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x축이 있으면 0과 0이 아니고 마이너스 2와 0 요렇게 이제 지나는 요런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 2의 왼쪽 부분은 양임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와 0 사이는 음임을 알 수 있고 0보다 클 때는 양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f'x 그러니까 y는 f'x가 요때 양이고 음이고 양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배웠던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의해서 f'x가 양인 모두 양인 그 구간에서는 증가임을 알 수 있고요. 모두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음인 그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이 여기 이제 프라임이 양이다 그러면 증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그거 프라임이 0이 되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x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함수 값을 찾아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x를 f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f의 마이너스 2 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요 함수 값이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f의 0 값은 0을 대입하면 되니까 0 더하기 0 마이너스 2 해갖고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는데 찍어야 될 점은 딱 두 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2임을 확인했고 x가 0일 때는 이게 아니고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해서 그래서 요 두 개의 점을 지나고요. fx가 그리고 요 마이너스 2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증가를 하다가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감소를 하다가 마이너스 2 그래 0을 지나고 나서는 x0 지나고 나서는 증가하는 요런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네, 쉽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형태가 만약에 좀 잘 안 된다 하면은 일단 뭐 증가니까 요렇게 그렸다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증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서는 감소 그 다음에 0을 지나고 나서는 증가 요렇게 이제 했다가 우리가 이제 뭐다 요렇게 첨점은 안 되잖아요. 그죠? 뾰족점은 안 되니까 스무스하게 이제 그려준다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그려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속으로는 요 빨간 줄을 생각하고 이제 극값을 가질 때 요렇게 이제 꺾이는 요런 모양을 여러분들 생각해서 계략적인 형태니까 계략적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제 2 함수 fx는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도함수를 구해요. 도함수를 구하면 이게 이제 요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두 번째 f'x는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했던 거죠. 요 식에 의해서 이게 0이 되는 x값을 요렇게 찾을 수 있어서 x는 0 또는 x는 1 또는 x는 2에서 f'x가 0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fx의 증감표를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 f'x, fx 요렇게 이제 1행, 2행, 3행 요렇게 한 다음에 먼저 f'x가 0이 되는 x값을 요렇게 이제 적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구간 표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증가 감소하는 거를 요 f'x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죠. 조사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면 f'x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래프 안 그려도 되지만 굳이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x축에서 0과 1과 2를 만나죠. 그죠? x는 0, x는 1, x는 2를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3차 함수 모양이
위에처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그 값을 요렇게 가지면서 x 값이 지나는 x 값이 만약에 여기랑 지난다, 알파, 베타, 감마를 지난다라고 하면 그 지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도 이제 적용을 해주면 여기서도 이 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그려주면 y는 f'x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게 완성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f'x가 양이 되는 곳, 음이 되는 곳이 요 이제 0과 1과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각 이렇게 어디가 음이고 어디가 양인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음이 이쪽에 0보다 작으면 음이고 0에서 1 사이면은 양이고 1에서 2 사이에서는 음이고 2보다 클 때는 양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똑같이 이제 증감표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음이었다가 양이었다가 음이었다가 양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다? 요 구간에서 음이니까 감소, 요 구간에서는 양이니까 증가, 요 구간에서는 음이니까 다시 감소, 요 구간에서는 양이니까 다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함수값을 우리가 요렇게 채워 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f의 0 값을 조사하고 f0 조사니까 0 빼기 0 더하기 0 빼기 1 해갖고 마이너스 1이고요. f의 1 값을 조사하면 1 마이너스 4 더하기 4 마이너스 1 해가지고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 f의 2 이거를 조사해보면 16 마이너스 4 곱하기 8 32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4 하면 16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3개의 점을 지난다. 어떤 3개의 점? 이거에 의해서 0, 마이너스 1 지나고 요거에 의해서 1, 0 지나고 요거에 의해서 뭐 지납니까? 2, 마이너스 1을 지나죠. 지나는 점이 이거라서 이제 개형을 그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지나는 점 일단 3개를 찍습니다. 0,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라 할게요. 0, 마이너스 1과 1, 0과 그리고 2, 마이너스 1. 여기를 이제 지나게 되죠. 요 3개의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0과 1과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이 달랐죠. 그래서 이제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감소하다가 0에서 1 사이에서는 증가하다가 1에서 2 사이에서는 감소하다가 2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된다. y는 fx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이제 빨간 선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개형을 이제 미러 짐작해서 이제 그런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4항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3차 함수와 4차 함수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5차 이상부터는 이제 계산이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근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미리 말을 해버렸지만 네, 그 고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의 개형이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죠? 배워서 이제 대충 눈치를 채면 그렇습니다. 3차 함수의 개형은 도함수인 2차 함수의 근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4차 함수의 개형은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을 구하기가 이제 4차 함수부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4차 함수 근을 구해야 5차 함수를 구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5차 함수는 안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 4차 함수,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3차 함수의 개형과 4차 함수의 개형을 미리 알고 있으면, 개형을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 훨씬 수월하다. 요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어서 요 참고 부분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설명이 길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항 함수 fx가 n차 함수이면 f'x 도함수는 n-1차 함수인 거는 요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3차 함수의 개형은 도함수인 2차 함수의 근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4차 함수의 개형은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앞서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 f'x를 구한다. 두 번째 f'x가 0인 곳을 존재한다. 그곳을 이제 조사한다 했었잖아요. 두 번째 가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도함수가 0이 되는 곳, 도함수의 근을 찾는 것, 이거랑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그 2차 함수의 근과 3차 함수의 근, 이걸 이제 조사를 하면서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fx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작으면 큰 거에서 이제 상하 반전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굳이 그거 0보다 작은 것까지는 몰라도 되긴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된다고 하면 f'x가 2차 함수이고 3a가 0보다 크니까 우리가 2차 함수가 0보다 클 때 나오는 이제 근과 관련해 가지고 x축과 만나는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이제 그 개형이 요렇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이제 세 가지인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네, 그래서 f'x는 아래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니까 fx의 이제 개형의 종류도 요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요 세 가지가 끝이라는 겁니다. 설명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알파, 베타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요 알파와 베타에 의해서 경계가 양이고 음이고 양인 부분이 생기잖아요. 맞죠? 양이면 증가, 음이면 감소. 요렇게 이제 갖다 붙이면 이제 1번 모양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한 점에서 만난다. 알파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이제 계속 알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함수가 양이고 양인 걸 알 수 있어서 증가하다가 한번 0이었다가 그리고 증가하는 모양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이 전체 함수값이 다 양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요 모양을, 3번 모양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fx가 요렇게 이제 4차 함수다. 단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다라고 고정할게요. 그러면 f'x는 3차 함수이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니까 f'x는 아래 7가지 중 하나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요 이제 도함수 모양을 일단 기본적인 요 이제 도함수 모양을 어떻게 했다? 3차 함수 이거를 이제 x축과 만나는 그거를 갖다 7가지로 그냥 나눠서 이제 한 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요렇게 이제, 그 값이, 전부 다 양일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알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알파보다 작으면 음이고, 알파보다 크면 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요렇게 이제 한번 살짝 꺾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서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림을 네, 그렇게 그렸는데
대충 보고 이해를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x축이랑 요 3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날 때예요. 요렇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알파보다 작으면 음이었다가 알파보다 클 때 양이었다가 베타일 때 잠시 0이었다가 그리고 베타보다 크면 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증가하다가 잠시 한번 꺾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점에서 만납니다. X축과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될 때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개 점에서 만나게 될 때 이제 음인 부분, 양인 부분, 음인 부분, 양인 부분 이렇게 이제 양인 부분이 두 개, 음인 부분도 두 개 이렇게 생겨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네, 그리고 굳이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 네 번째 가정해서 끼워 넣은 이유는 요 점 보입니까? 제가 이제 여기 뭐다 f 프라임 x 점에 여기 이제 정 가운데쯤 돼 보이는 요 점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다 찍어 놨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학 용어로는 변곡점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토대로 요렇게 이제 추세가 달라집니다. 요 변곡점을 토대로. 그리고 이제 3차 함수는 요 변곡점에 의해서 이제 대칭이에요. 요 변곡점에 대해서 요런 이제 대칭인 모양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칭하는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베타 해서 이제 요 이제 x축과 이제 만난다라고 이제 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칭인 점이 x축과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베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똑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증가하고 어느 부분에서 감소하고 그 부분이 요 이제 감소한 만큼 여기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어서요. 대칭이니까. 그래서 뭐다? 이 베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가 이렇게 대칭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4번 해가지고 끼워 넣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4차 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니면 어떤 x는 뭐 베타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소리가 나오면 여기 이제 뭐다 변곡점이 이제 x축과 만나는구나. 그러면 요 이제 변곡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알파 값과 감마 값이 서로 이제 대칭이구나.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이제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하는데 어디까지 지워지게 될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네, 요까지가 끝이네요. 그래서 이제 요 베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그 점 알파와 감마가 베타에 의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되니까 요런 이제 뭐다 4차 함수 원래 함수가 요렇게 이제 대칭 x는 베타에 대해서 대칭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대칭이다 문제 조건에서 그런 말이 있으면 요런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x는 베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이제 대칭인 이제 4차 함수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 이제 5번부터는 사실 이제 뭐다 3번, 2번, 1번 모양의 이제 대척점에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x축과 만나는 게 점점 이렇게 이제 3차 함수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감소 증가 하는 만큼 이렇게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 두 점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 감소하다가 한번 이제 쉬어줬다가 다시 이제 감소하다가 여기 있는 베타점에서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는구나. 그리고 7번은 뭐 어떻습니까? 한 점 알파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알파 전까지는 계속 음이었다가 알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시 양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요렇게 이제 개형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3차 함수는 요 모양과 요 모양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겠지만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거의 근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3차 함수의 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즉 x축과 어느 점에서 만나느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x축이다라고 가정해서 그었을 때 사실 나올 수 있는 모양은 여기에 있는 1번과 7번 1번과 7번 모양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런 모양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래서 이제 3차 함수, 도함수가 3차 함수일 때는 이제 요렇게 중근을 가지거나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2차 함수가 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근이 없을 때 3차 함수가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을 때에는 요렇게 1번과 7번 모양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알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다항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후보를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그 후보가 있는데 요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극대값, 두 번째 극소값, 세 번째 fa, 네 번째 fb. 요렇게 이제 네 개밖에 없거든요. 후보가.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fx의 최대값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fx의 최소값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했을 때요. 연속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후보는 모두 통틀해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양끝값 fa와 fb값, 두 번째 f'C가 0이 되는 함수값 fc.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값의 후보죠.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어쨌든 그 값 중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 값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후보니까 요걸 만족하는 x는 c 값도 되기는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값은 아니지만 f'C가 0이 되는 함수값 fc, 아니면 세 번째 f'C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값 fc. 그게 이제 있었잖아요. 요렇게 이제 첨점 해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 점을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임계값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critical number라고 합니다. 그때의 점 C, FC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critical point.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포인트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뭘 찾으면 된다? 극대값, 극소값, FA, FB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 그런데 그 극대값과 극소값이 되는 그 후보는 어떤 점이었다? f'C가 0이 되는 그 점이 이제 FC, 이 값이 이제 극대값, 극소값 후보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다항함수에서는 f'C가 0인 점, 그리고 양 끝점, 요 세 가지만 체크해주면 된다. 요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극대값, 극소값,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알아놓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예제 3번을 풀어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cm, 1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의 네 기퉁이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 종이가 있으면 16cm, 10cm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으면 요렇게 이제 빗금친 요 부분만 잘라내서 어떻게 합니까? 요 점선 부분을 접어서 상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상자를 만들면 요 부분이 뭐다? 요만큼 이제 올리면 그 올린 만큼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저렇게 되겠죠. 그죠? 요런 직사각형 모양을 만드는데 요걸로 그렇게 될 때 문제에서는 뭐라 했냐? 이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잘라야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몇 cm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에 제가 문제풀이 전략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풀이 전략 일단 첫 번째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식세우기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라고 놓는 게 중요해요. 일단 문제의 시작은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웁니다. 물론 구하고자 하는 게 부피의 최대값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부피의 최대값을 x로 놓으면 안 돼요.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그거에 필요한 x값을 이제 두고 그걸 값을 x라고 두고 문제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워줍니다. 식 세우기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식 세우기가 먼저고 그 다음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래프 그릴 때는 위에서 이제 봤던 어떻게 합니까? 도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근을 구하고 세 번째 도함수의 증감표를 이제 나타내고 증감표가 아니면 그냥 개형을 그려도 되죠. 4차함수 개형 요런 거 알고 3차함수 개형 요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형으로 이제 극대 극소를 이제 구하겠죠. 그래서 그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그래프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답을 구하면 된다. 이게 사실 최대치값, 최소값 이제 구하는 문제풀이 전략의 끝이에요. 네, 그 과정대로 이제 살펴보면 잘라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 cm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이 되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자의 부피를 v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vx는 어떻습니까? 요만큼 x만큼을 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이를 x 정사각형이니까 x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떼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요 높이만큼이 x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가로 길이는 16-2x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10-2x가 되잖아요. 그죠? 요만큼이 16-2x인 거고 요만큼이 10-2x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피가 x 곱하기 16-2x 곱하기 10-2x가 됩니다. 단 x는 0에서 5 사이에요. 요거 빠뜨리는 학생 많은데 요거 이제 기억을 잘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v'(x) 도함수를 구합니다. 도함수 구할 때는 이걸 식을 다 전개를 해서 해도 되지만 전개식을 해서 해도 되는데 이제 앞에 거 미분, 중간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해줘도 돼요.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전개를 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잘 해요. 요걸 그냥 통으로 미분을 잘 합니다. 한 번이라도 계산을 덜 하기 위해서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식을 잘 정리를 해주고요. 잘 정리하고, 이제 요 부분을 먼저 이제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 묶어냅니다. 2x, 2x, 마이너스 2x 묶어내서, 요렇게 남은 식을 정리해줘서, 요거 이제, 공통인해 해갖고 묶어내줘서 요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0이 되는 x점을 찾아주죠. x는 2랑 x는 3분의 20이다. 그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f'x가 0,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이다가 음이 되네 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서 요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증감표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한다?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요런 2차 함수가 되니까 바로 fx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양이고 얘에서 3분의 20까지가 음이고 다시 3분의 20보다 클 때는 양이 되니까 이 x가 2인 부분이랑 x가 3분의 20인 부분을 이제 토대로 근데 이거는 약 6점 얼마 이렇게 된다 맞죠? 그랬을 때 x가 0인 부분 그 다음 x가 5인 부분
토대로 했을 때 요 실선만 우리가 이제 필요함을 알 수 있고요. 요 실선 안에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 이제 최대값을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x는 2일 때 극대이면서 최대가 되니까 잘라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cm일 때, 그러니까 x가 2일 때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만 이제 답을 해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x는 2, 이렇게 이제 x가 2일 때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cm일 때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된다. 이게 이제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술을 하라라고 하면 무조건 요 마지막 줄까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x가 2인 게 답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답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하는 게 답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이제 적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정말 긴 시간이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요 CF 요거 이제 집어넣는다고 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오늘 수업을 통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그거 이제, 요것만 이제 알아도 오늘 수업은 성공했다라고 보거든요.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물론 문제 푸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낙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이 있다 맞죠? 그 스크린샷 잘 찍어가지고, 잘 이제 보고, 이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거 다시 지우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반드시 잘 기억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